지난 봄에 읽었던 시집 중에서 제일 좋았던 시집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장욱의 음악집인데요. 지난 학기에 읽었던이라고 말을 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 읽었는데, 황동기 거랑 이거랑. 근데 이제 그 이장욱에 밀려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다 읽지를 못했고요. 못하고 있고 읽긴 읽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이 좋아가지고 사지 않고 있다가 요 소설책입니다. 장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에세이인데 이것까지 이제 같이 사보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장르 횡단, 이장욱은 진짜 장르 횡단을 하고 있죠. 이 시와 소설을 이렇게 넘나들고, 시인 혹은 소설가가 이런 에세이를 쓰는 거는 일반적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근데 세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순서를 굳이 매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장욱은 에세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은, 일기에는 개인적인 감상, 사변적인 게 사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나면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지 말았는지, 애는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지 어떤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지방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개인적인 사항을 별로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을 쓰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일기 같지만 이제 그 점에서 일기가 또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여러 텍스트에 대한 어떤 감상들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엄정한 또 평론, 비평이라고 또한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어디 유럽인가 또 러시아 이렇게 다른데 이제 가서 쓴 거거든요. 그럼 기행문인가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튼 어떤 오묘한 장르의 되게 실험적인 글쓰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것도 끝까지 재밌게 읽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소설인데, 소설은 표지가 실은 너무 이쁜데 요만큼 이제 읽고 이런 작품이었구나 싶고, 전에 제가 이 채널에 찍어둔 게 있는데, 캐롤, 이장욱 장편 캐롤이랑 그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 그거 작품집 그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자세히 찍어둔 게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서사적 밀도 그런 거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트로츠키와 야생난도 조금 상대적으로 그랬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것이 이 시집이었다. 근데 영원이라서 가능한인가? 그 시집도 되게 좋았는데 그거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시집만 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소설이나 에세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어쨌거나 시집은 되게 오랜만이다. 근데 사실 이거를 사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 극적인 삶이라는 시를 읽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저는 잡지를 잘 안 보거든요, 개간지를. 그냥 이제 이장욱은 요즘 뭘 하나 궁금해서 이장욱 이름을 검색을 했더니 이 시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작가도 직접 말하지만,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시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거였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묶여진 이런 상태에서 그의 시를 좀 쭉 읽어보고 싶어서 샀는데 끝까지 다 마음에 들었고요. 제일 또 마음에 든 것 중에 하나는, 통상 이제 시집의 구성이 이렇게 시인의 말이 보통은 들어가고 또 뒤에 이렇게 후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나온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는 이 후기를 모은 거예요. 대표 시를 모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인의 말들은 이런 후기조차도 시가 된다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부를 뭐 나누는 것도 일반적이죠. 근데 인상적인 것은 여기 후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집 말미에 붙어 있는 것은 그 달문 혹은 해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료 문인이나 아니면 평론가가 쓰는 해설인데, 여기는 시인이 직접 주석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뭐 말 그대로 후기예요. 시에 대한 후기를 이제 이렇게 달아갖고 둔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 좋았어요. 그게 되게 좋았다는 말도 붙이고. 극적인 삶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적인 삶. 막이 내려올 때는 조용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의 해변이나 노인의 뒷모습 또는 혼자 깨어난 새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말의 눈을 찌르는 소년이었다. 요한의 목을 원하는 살로메였고, 숲을 헤매는 빨치산이었다. 세일즈맨이 되어 핀 조명이 떨어지는 무대에서 독백을. 여러분, 인생에는 기승전결이 없다. 코가 큰 시라노는 여전히 편지를 쓰고, 빨간 모자를 쓴 늑대는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맥베스는 예언에 따라 죽어가는 것. 추억에 잠겨 혁명을 회고하는 자들은 이미 혁명의 적이 된 자들이지. 겨울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영구 누계 살인 사건이 시작된다. 우리는 결국 반야 아저씨처럼 쓸쓸할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영원히 벌판을 떠돌겠지요. 자책하는 햄릿과 함께. 드라마틱한 삶이란 장장 7시간짜리 까라마조프 씬의 형제들인데, 까라마조프는 검은 피와 더럽혀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인형의 집에서는 드디어 노라가 뛰쳐나오고 에쿠스의 주인공은 자신의 눈을 찌르며 외친다. 머리가 10개인 말들이여, 눈이 100개인 말들이여, 반인반마의 신들이여. 붉은 막이 등 뒤로 내려오자 나는 배꼽에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객석의 어둠 속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쓴 살인자가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 객석에, 그러니까 그 연극을 보러 간 거죠. 극장에 객석의 어둠 속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살인자가 물끄러미 저쪽, 그러니까 이쪽 그 무대 쪽을 바라보는데, 이게 그 시인의 형상과 너무 잘, 네, 어울리는 거예요. 그 영구 미제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렇게도 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장욱 같은 경우에는 표절 시비에 절대 걸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누군가의 뭐 말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몰래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장욱은 출처를 갖고 와서 출처를 순열조합으로 어떻게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만의 텍스를 만들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다 출처잖아요. 요한, 살로메, 세일즈맨, 시라노, 뭐 빨간 모자, 우리가 다 아는 그 빨간 모자, 맥베스, 고도, 바냐 아저씨, 햄릿, 카라마조프, 에쿠스, 노라. 네, 이게 다 출처예요. 그냥 출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장욱은 그거를 하고, 그 사이에 어떤 그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 접착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작가의 시인의 상상력이잖아요. 시인 자신의 말인데 자신의 어떤 여러 다양한 내적 체험이고 이런 걸 텐데, 그걸로 어떻게 잘 채워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여운을 길게 남기는 그런 이제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극적인 삶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사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제목이에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제목이 항상 왜 이장욱은 이런 제목을 쓰지?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아마 쓰면서 이거밖에 생각한 적이 없어서 이 시에는 혹은 이 소설에는 이 제목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겠죠. 어떤 창작자의 아집 같은 게 있는데 그건 항상 존중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가 많았는데, 내 생물 공부의 역사 이런 것도 재미있었고, 괴테의 그 글에서 제목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개 이전의 지즘, 그 이런 걸 보면은 제목 자체도 뭐, 자, 친척과 풍력 발전기. 친척은 어디든 살고 있고 친척은 캠핑을 간다. 쭉 가서 친척은 법원에 근무하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곧 청춘이 갈 것이고 사랑은 떠날 것이고 죽음이 올 것이며 그 이후에도 세상의 풍력 발전기들은 빙빙빙 돌아갈 것이라고.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을 치게 되고요. 변절자의 밤. 밀레니엄이 추억이고 4.19가 전생이고 꿈같은 해방을 거쳐 신민지의 새벽 2시까지. 나는 잤다. 옛날 밤에 잤다. 쭉 가서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백조와 창조와 폐허를 창간했다. 카프와 신간회에 가입하고 독립운동을 했다. 이봐요. 경성에서는 무서운 살인사건이. 문학사를 살짝 정리를 하면서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잘 이렇게, 네, 붙이고, 월요일의 귀 이런 것도 제목 자체도 되게 신박하고요. 히치콕의 밀도 이런 시도 이제 레퍼런스가 가득하죠. 창밖에 히치콕의 밀도가 높았다. 이면 도로는 폴 토머스 앤더슨의 밀도가 높았고 골목을 지날 때는 홍상수의 밀도가. 예.
자, 제게는 식물의 귀가 있어요. 식물 인간이 되어서 문병 온 사람들의 고백을 듣는 게 장래 희망이죠. 저는 관람당하면서 동시에 관람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든 털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레퍼런스가 되게 넘쳐나는데 요 둘, 넷, 다섯 줄은 이제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를 엮어야 되는데 뒤에 더 있어요. 오즈 야스지로처럼 늙고 싶지만 인생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카메라를 낮은 곳에 두면 돼. 다다미에 두고 계단 아래 두고 지하실에 무의식 밑바닥에 이런 식이에요. 나는 골목을 걸어갔을 뿐인데 어디서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었다. 이창이었다. 이게 이제 히치콕의 밀도잖아요, 제목이. 그리고 제가 감히 이제 이 이장욱이 읽은 텍스트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이창이라고 히치콕 영화 중에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요 시도 좋아요. 신경정신과에서 살아남기. 날씨는 화창하고 신경정신과에는 고객이 많았는데 나는 결국 나의 잘못인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런 어떤 시적인 효과, 미적인 효과를 내는 거를 이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경복궁이라는 시도 제가 좋아한다고 여기도 찍어놨는데 이제 비슷하게. 네, 자 그렇고요. 갑자기 낙타도 나오고. 쭉 좀 건너뛰어가지고요. 뇌의 혈류량, 여기는 청경채가 되게 제목은 뇌의 혈류량. 혈관 속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오늘은 그런 것이 좋다. 뇌의 혈류량에는 생각이, 우울이,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어투도 이렇게 존대, 극존대와 반말을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적절하게 잘 쓰고 마침표, 쉼표, 이런 구두점, 문장 보호도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요. 작가는 나름대로, 시인 자신은 나름대로 여기에 어떤 호흡을 담았을 것 같고요. 세상에는 청경채 마니아가 있고 출근길 지하철에 서서 반야신경을 외는 사람이 있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사실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만 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는데 쭉 가서 마트에 갔는데 청경채는 솔드 아웃이었다. 사흘째 PC방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월요일에는 저도 출근을 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처럼 떠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폭풍의 언덕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을 뭐 새로 읽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되게 이상스럽죠. 거북의 살을 먹는, 들개의 살을 먹는, 호랑이의 살을 먹는, 점점점. 그런 환상 속에서 나는 거북의 살을 먹는 들개였다가 들개의 살을 먹는 호랑이였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시 한 편을 완성을 합니다. 또 소문과 장례식 이런 거 좀 저는 되게 러시안 문학적이라고 읽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 볕 좋은 곳에 묻혔는데도 뭐가 그리워서 무덤을 나와 홀로 산책을 하고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노래 부르는 걸 보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악마는 디테일 저시도 좋았는데요. 무기여 잘 있거라. 이거 이제 해미의 소설 제목인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고백을 했다. 그리고서 이제 뭔가 추상적인 개념들, 늙은 사람이 다가와서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뾰족한 창을 버리고 집주하는 말을 버리고 종로 3가의 눈보라 속에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톱 발끝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왔다. 부활한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녔다. 누구에게든 고백을 하고 싶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적적인 세계였다. 근데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었다. 꿈이 괴로워서 꿈에서 계속 자살을 한다면 대체 왜 이 꿈을 깨지 못해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아무튼 네 이해하기는 불가능. 이렇게 좋은 시들이 많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극적인 삶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기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무대를 바라보는 이야기, 무대 위에 당신과 눈이 마주치는 이야기, 당신의 삶은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정화된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승전결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지막에 기승전결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고요. 청경채를 좋아하세요? 공산주의를 증오하세요? 청경채하고 공산주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뇌의 혈류량 글씨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 속에 집어넣지 못한 말을 약간 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시집 하나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설은 다시금 표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시집 요거였습니다. 음악집 이장욱이었어요.